안녕하십니까. 방문각 경찰학원에서 형사법 강의를 하고 있는 최정선입니다. 우선 뭐 여러분이 같이 강의를 하면서 같이 여러분 수업 같이 하고 여러분 고생 많이 한 것도 다 알고 있고 단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도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흐트러지는 것을 이제 모으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계속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걸 다독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 그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월, 화, 수, 목, 토까지 여러분이 아마 기본 스케줄 다 짜여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냥 거기서 끝이다. 한번 내 점수가 여기다. 요게 만족하지 마시고 그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점수를 넘어서려면 자기가 뭐 틀렸다. 예컨대 뭐 형사법에서 뭐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는 사실차고 뭐 이게 어려운 파트긴 한데 이 부분이 계속 틀린다. 그럼 어떻게 되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스케줄도 쭉 나가시고 막판정리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내가 틀린 부분 있죠. 그 선택을 했으면 집중적으로 내가 다음부터 틀리지 않겠다. 그냥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형사법에 고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평상시 공부를 잘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모의고사 막 90 이상 나오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도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온 걸 딱 보면은 최신 판례를 또 준비를 안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는 꼭 여러분 숫자로 들어야 돼. 굵직굵직하고 아주 중요한 최신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정답률이 높은 거예요. 그 최신 판례가 정답률이 높고 1, 2, 3, 4 중에서 정답률이 가장 높게 나올 수 있는 게 최신 판례고 최신 판례 중요하게 났다면 요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요번에 좀 나올 거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파트를 집중적으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컨대 횡령죄 최신 판례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횡령죄에 관련된 모든 판례를 다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요약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기출문제 계속 다독을 기출문제 계속 돌려주시면서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모의고사 계속 틀린 부분은 나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선택이 있으면 집중해서 한번 확 잡아버리고 또 세 번째는 실제 시험에서 정답을 높이는 최신 판례를 꼭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한 달 남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은근하고 끈기 있게 꾸준하게 자기 페이스 유지하신다면 내가 여러분을 봤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을 봤을 때 합격은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여러분이 처음에 열정을 갖고 와서 출발했고 지금까지 왔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 꼭 이름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을 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문각 경찰에서 형사법 강의하고 있는 신현식 변호사입니다. 응원 영상을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움이 또 돼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냥 제 경험,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했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장을 한번 연상해봐라.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한 달 전인데 내가 지금 시험장에 있다 생각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 지금 한번 해봐. 그러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심장이 뛰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런가? 원래는 이제 약간 그럴 확률이 높죠. 대부분 사람이라면. 그래가지고 그런 긴장감을 우리가 없애야 시험을 편안하게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공부할 때 여러분은 시험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시험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변시 한 달, 두 달 전에 이제 썼던 방법인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시험장에 갈 때 실제로 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시험장을 수십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긴장이 안 돼. 그래서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엄청 집중해서 또 시험 문제 풀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그 집중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다? 공부도 더 많이 한다 이거지. 제 경험 또 조금 말씀드리면 시험장을 연상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올킬 마인드로 공부했어. 그냥 시험장 가면 그 시험장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은 다 발라버린다 생각하고 점수로 죽여버린다 생각하고 엄청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독하게 공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장을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최고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버하지 말고 평소대로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험이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공부를 막 할 것도 많으니까 시간도 막 늘리고 막 날 새고 그 다음에 막 안 봤던 것도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 날 새서 공부하면 뭐 할 거야? 시험장에서 날 새서 시험 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하던 대로 공부하고 사람 너무 줄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내용을 막 모르는 거 있으니까 막 추가하지 말고 알았던 것만 하던 것만 계속 반복해서 정리한다. 어차피 그렇게 추가해봐야 기억 안 나요. 알았죠? 원래 하던 거를 중심으로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내가 깜빡할 뻔했어. 근데 이제 기억이 났는데 컨디션 관리 잘하고 감기도 조심해야겠지만 뭐다? 먹는 것도 평소대로 먹어야 돼. 이거는 진짜 내가 수험생 때 했던 건데 시험 한 달 남겨놓고 우리가 이제 또 몸보신 한다고 오랜만에 일식집에 갔단 말이야. 일식집 갔더니 뭐야 스키다신가 뭐 반찬 주잖아. 거기서 이제 애들이 3명 가가지고 굴을 먹었단 말이야. 한 명은 1박 2일 몸살 감기 걸리고 그 다음에 한 명은 3, 4일 동안 들어눕고 한 명은 응급실 갔어요. 한 명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굴 같은 거 먹으면 노로바이러스 걸려. 절대 시험 전까지는 회나 굴이나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알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잘 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하면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Worth every mile, and when it burns inside your soul, that's how you know